안녕하세요. 서가 윤슬의 윤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먼저 제 근황을 조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책 택배가 왔었는데 못 열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열어보면서 제가 어떤 책을 샀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한 달 동안 왜 못 왔냐면 제 영상을 모두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타서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매달 약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 2달 전에 약을 조금 줄였어요. 근데 그랬더니 원래 들어오던 약의 양이 있는데 약이 줄어드니까 이 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집중도 못하고 무기력함도 다시 생기고 하는 거 빼고는 계속 누워있고 자고 집에서만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2달 가까이 약에 적응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금씩 산책도 나가고 여행도 한번 갔다 왔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이 약을 줄이고 적응을 잘 한 것 같아요. 조금 힘들었지만 그런데 루틴이 한번 깨지니까 일하고 있는 거랑 영상 만드는 거 이거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약을 줄이면서 영상을 못 만들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루틴이 이쪽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루틴이 완전 다 무너져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려고 영상 만드는 걸 계속 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는데 집중이 한번 깨지니까 다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무작정 오늘은 카메라를 켜고 대본도 안 썼어요. 책 언박싱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다시 해보려고 해요. 하나씩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라는 서점에서 산 책들이에요. 요 2책이네요. 제가 비혼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때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내 친구들이나 지인 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뭐 옆집에 산다던가 아니면 동거를 한다던가 이렇게 살면은 어떨까? 이런 상상도 좀 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책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 책을 산 거예요. 이 책은 35살 여자 셋이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고요. 이 책도 여자 2명이서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야기 장수라는 출판사에도 이런 책이 한 권이 더 있거든요. 그 책을 하나 더 사서 이렇게 세트로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비혼이신 분이 있을까요? 요새 비혼주의가 많잖아요. 저는 나중에 비혼주의인 친구들 모아서 좀 재밌게 그렇게 캠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 게 제 꿈이거든요. 맛있는 거 해먹고 막 밤 늦게까지 영화 보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같이 재밌게 살고 그런 게 제 꿈이어가지고 그러려면은 돈을 지금 열심히 벌어야겠지만요. 이거는 중고 서적에서 산 책들이네요. 한 권씩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어느 정신과 의사의 명상일기 열린 세상에서 나온 책이고 브랜던 켈리 선생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이렇게 날짜별로 매일매일 쓰셨어요. 저도 매일 써보려고
이 책도 한번 참고해보고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그리고 이 책은 끝까지 쓰는 용기, 정여울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좀 아실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산 책이고요. 정여울 작가님께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정여울 작가님 책을 한 번도 못 읽어봐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도 잘 읽어볼 거고요. 이 책은 마음 챙김의 시라는 책이고요. 류시화 작가님께서 시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에요. 수호서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정신과 병원에서 이 책을 발견해가지고 몇 개 읽었는데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 소장하고 싶어서 산 책입니다. 이 세 권도 중고서점에서 산 책이에요. 한 권씩 보면 책 한번 써봅시다. 장강명 작가님께서 쓰셨고 그리고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이에요. 장강명 작가님께서도 엄청 유명하신 소설 작가시잖아요. 장강명 작가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작가님이 아니시고 기자셨다가 기자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정도 집에서 열심히 글 쓰시고 등단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가로서 글을 잘 쓰시게 됐는지 글을 처음부터 안 써본 사람들의 마음도 되게 잘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의 질문도 엄청 많이 받으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려고 이 책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책 사봤어요, 이것도. 이 두 책, 이거는 오늘도 지킵니다. 편의점 봉다로 님께서 쓰셨고 시공사에서 나왔고요. 이것도 매일 갑니다. 편의점 봉다로 같은 분이 쓰신 책이었네요. 이 책은 시공사에서 나왔네. 제목만 다르고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작가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책을 사면서도 몰랐네요. 제가 편의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래 글 쓰는 소재를 가까운 데서 찾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소재를 얻는다면은 내가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서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딱히 편의점 일하면서 에피소드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책 한 권을 쓰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셨나?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런데 이 봉다로 작가님은 이렇게 책을 2권이나 쓰셨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 놓으셨을지 한번 읽어볼게요. 수원 여행 가서 산 책인데요. 브로콜리 숲이라는 서점에 갔었을 때 산 책인데 거기 갔을 때만 어떤 책을 샀는지 영상에서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어떤 책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엽게 포장도 해주시고 귀여운 연필도 주셨어요. 여기에 브로콜리 숲이라고 글씨도 쓰여져 있어요. 여기 브로콜리 숲 서점에는 되게 이쁜 책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책을 살 때도 이쁜 책들을 위주로 그리고 다른 서점에서는 못 봤던 책들로 구매를 했어요. 책 사니까 이런 엽서도
같이 주셨어요. 책을 뭘 샀느냐 하면 첫 번째 책은 드로잉 북이에요. This is a song of paper. 류은지님께서 만든 책이고요. 이 책은 독립서적이에요. 그림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어요. 어린이 같은 그림인데 수채화로 그렸고 되게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이 꽤 나가는 책이에요. 되게 얇은 책인데 18,000원이다. 하지만 샀다. 이쁘니까 샀어요. 저도 이런 그림 스타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샀고요. 제가 류은지님 다른 책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책은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책이에요. 만화 칸처럼 돼 있어가지고 기분이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안 사려고 했다가 알라딘에 들어가서 이 책이 있나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단종이 된 거예요. 단종? 절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서 안 사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산 책이에요. 계절의 효능이라는 책이고요. 오이뮤라는 출판사? 오이뮤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 오이뮤에서 나온 인센스 있거든요. 오이뮤 출판사에서 이게 1920년대에서 50년대에 신문과 잡지 등에 수록된 계절에 관련된 좋은 짧은 글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글이 옛날스러운 글들이 많고 단어도 그래요. 그 시절에만 쓰던 단어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책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예쁜 그림. 짜잔. 야무지게 비닐이 있네요. 이거 책 좀 비쌌어요. 32,000원. 근데 독립서점에서밖에 못 사는 책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못 살 수도 있어가지고 발견했을 때 구매를 해야 돼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드로잉북. 저도 드로잉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남기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그림 그려서 자기 주변의 것들을 기억에 남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열어볼게요. 이것도 세 권 다 편의점에 관련된 책이에요. 한 권씩 보면 편의점 30년째 니시나 요시노 지음 엘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어쩌다 편의점 유철현님 지음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편의점 과학 이창욱님 지음 곰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까 제가 왜 편의점 관련된 책을 샀는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설명을 안 할게요. 그리고 이 책은 이 책이 제일 최근에 산 책들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거랑 이거. 요새 박신양 작가님께서 미술 전시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5월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계세요. 제가 송기령님이랑
박신양 작가님이랑 같이 한 인터뷰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 영상을 보고 엄청 박신양 작가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중에 미술 전시도 보러 갈 거고 그 전에 이 책을 읽고 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샀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쓰셨던 거예요. 제4의 벽, 박신양 작가님이랑 김동훈 미술평론가 분인가? 김동훈님이랑 같이 쓰신 책이에요. 서양 고전 학자이자 철학자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민음사에서 나왔어요. 2023년도에 나왔던 책이고요. 이게 올해 나온 책이에요. 감정의 발견. 박신양님께서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 책도 민음사에서 나왔네요. 그림 작품이랑 설명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에 대해서 왜 관심이 생겼냐면 13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했거든요. 그 고립된 시간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고립된 시간, 고독의 시간을 한 번쯤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구매를 하면서 고독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사봤거든요. 한 권씩 설명하면은 고립의 축복, 셀리 트레비쉬라는 박사님이 쓰셨고 배다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게 성경책에 보면은 리더인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나와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라 되게 작고 힘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성숙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갑자기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 시기를 고립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가 리더들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서 종교적인 궁금증 때문에 산 건 아니고 그 고립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한 책이에요. 요거는 고독 속의 명상. 토머스 머튼 님이 쓰셨고 그것도 성 바오로 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제가 명상도 하니까 명상할 때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 책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 책도 지금 보니까 종교서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제목만 보고 샀는데 제가 지금은 종교를 갖지 않고 무교인데도 종교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종교라는 게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종교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그냥 좀 거리낌 없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차를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단어? 뭔가 제 마음에 이렇게 뭔가 울리는 그런 단어들이 종교 쪽에 있는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광야라던가 연민이라던가 감사라던가 존재, 무소유, 기쁨, 겸손, 절망, 침묵, 고독, 방황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이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발적 고독. 올리비에 르무라는 작가님이 지으셨고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요즘 좀 고독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거든요. 제가 거의 6개월 정도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지금 제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기를 저는 겪고 있는데 그 시기를 누구한테도 설명을 잘 할 수가 없고 오로지 내가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6개월 동안 친구들이랑 아예 쌩을 까면서 연락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전화를 하거나 카톡하고 DM하고 뭐 가끔 그런 간단한 연락 같은 거는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자원봉사 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거든요. 나만의 것을 찾고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좀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무의식에는 있었는데 갑자기 박신양 작가님이랑 송기랑 작가님께서 같이 얘기를 하시는 그걸 보고, 아, 사람은 누구나 고립의 시간을 한 번쯤은 겪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책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고독에 관련된 책이 진짜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책도 샀고요. 마지막 책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 책은 고독의 위로, 캔서니 스토 지음 책 읽는 수요일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분은 좀 과감하게 인간의 거의 모든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봐요. 고독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사봤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고독의 시간이나 고립된 시간 가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새는 고립되면은 안 되는 것처럼 많이 말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잘 지켜보고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꼭 내면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내면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 변화를 관찰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권도 구매를 했어요. 한 권은 적지와 왕국이라는 알베르 카미의 단편집이고요. 근데 제가 알베르 카미의 그 이방인이라 시지프시나 막 이렇게 유명한 책도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이게 제가 듣는 철학 수업에서 교재로 쓰는 책이어가지고 샀어요. 근데 못 읽었어요. 제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수업 진도가 나가는 바람에 수업만 듣고 책을 못 읽었고요. 이 책은 야생과 사고라는 책이고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박사님이 지으셨고 한글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현대인들,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우리 현대인들과는 다르게 원시 부족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원시 부족들의 사고 방식이 완전 다르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되게 미개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레비스트로스라는 박사님께서 미개한 게 아니고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연구를 하셨대요. 이런 사고방식에서도 배울 게 있고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어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은 반값 택배로 받은 책이에요. 당근으로 책 산 거예요. 저렴하게 책을 샀어요. 이거 두 권. 이거는 숨이라는 책이고 테드창이라는 SF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엘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테드창님의 소설은 한 번도 안 읽어봐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사봤고요. 와, 이거 2019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24년도에 사셨나봐요, 이 책을. 근데 22세예요. 엄청 부수가 많이 나온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요. 한번 요것도 읽어보고 재밌으면 알려드릴게요. 테스창님의 책은 재밌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제가 굳이 재미있다고 말 안 해도 SF 좋아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책이고요. 가즈오 이시구로님의 장편 소설이고, 이분이 노벨상 받으신 분이래요. 미는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것도 SF 소설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개그우먼 정선희님 유튜브 리뷰하신 거 보고 내용 조금 듣고 이걸 샀거든요.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소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샀고요. 이것도 2021년에 나왔는데 12세예요. 되게 부수를 많이 찍었고 이것도 재밌다는 거겠죠? 이렇게 부수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책들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1시간 넘게 떠들었거든요? 이게 편집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리뷰도 열심히 하고 같이 책 재밌는 거 알려주면서 책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랑 책을 똑같은 거 읽지 않으셔도 댓글에 나는 이런 책 읽었다, 재밌었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되게 재밌었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다 참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는 끝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